안녕하십니까, 장쿠합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것인데 이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했다는 거죠. 추가 인하해도 이제 약발 없어 금리 위의 정책으로 부양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한국경제 충격 우려, 올 성장률 전망 마이너스 0.2% 낮췄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그죠?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했다. 지난 3월 0.5포인트 인하해 사상 최저로 낮췄지만 두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코로나19를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0.0에서 0.25%인데 우리나라 0.5%로 0.25%에서 0.5% 차이 나죠. 그죠? 그렇게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이달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죠? 마이너스로 간다, 올해는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한국이 6.25 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등 두 차례뿐이었다. 자,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의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2%를 넘어서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 수장 아닙니까?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도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화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더 낮춰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금리를 낮춰도 경제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준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고채 매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겠다. 지금 이제 국고채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금리 이어 양적 완화 꺼내던 한국은행 올 10조 이상 국채 매입 가능성을 밝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해서 제로금리가 눈앞인데 저물가 등 DA 공포율이 커지자 기준금리 두 달 만에 인하, 추경발 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 시장금리 변동성 예의주시, 금리 인하 카드 쓸 때까지 선하는 필요시 국고채를 적극 매입하겠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채권시장에서 한은이 올해 10조 원 이상의 국채를 사들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채권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10조 원 이상의 국채를 사들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는 것입니다. 커지는 DA 공포.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를 내리면서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위기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성장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 압력이 약화되면서 0%대 초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담아 올해 성장률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0.1%,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상 최저인 0.3%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진 한국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2%에서 지금 마이너스 0.2%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7년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물가지표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원 선임연구원은 잠재 성장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가 이런 지금 경제 악화 사항을 뉴스에 그렇게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은행 소장이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지금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제로 금리를 향하고 있는 것도 하는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이미 제로 금리를 택했고 이 같은 기축통화국 이외에도 태국 0.5%, 호주 0.25%, 뉴질랜드 0.25%, 이스라엘 0.25% 등도 제로금리 건접한 수준으로 금리 낮췄다. 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성장이 전 세계 성장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보다 국채 매입을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죠. 이 총재는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화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실효화한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한국이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실효화하는 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을 뜻한다. 이제는 금리를 낮춰도 자본 유출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금리 수준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을 뜻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전 세계가 다 금리 낮으니까 이 돈이 저가나 요가나 똑같다는 거죠.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처럼 제로금리를 택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연 0.5%를 유지하거나 연 0.25%를 한 차례 내리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이란 의미라고 하는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0%까지는 못 내려가겠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도 미국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쩌면은 그죠. 미래 세대는 조금 우리가 0.1%도 진짜 연 1%도 벌기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때문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양적 완화로 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양적 완화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제 양적 완화의 배경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국채가 대거 풀리면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는 사라지게 된다. 자, 시장에 국채가 대거 풀리면은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겠네요. 시장에 국채금리가 대거 풀리면은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한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한원의 국채 매입 시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오는 7월 한원이 국채 매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추경안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시장 경기 때문이 아니고 국가 채무를 국가 채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경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들일지도 관심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0일, 지난달 10일 각각 국초 1조 5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현재 보유중인 국채는 18조 5천억 원 정도다. 부채를 그저 국가가 다 따안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채를. 3월 말 국채 발행 잔액의 2.8%에 그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4.7% 안팎을 인수했다. 한국은행은 국채 보유 규모를 발행 잔액의 5%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한은이 앞으로 13조 8천억 원어치의 국채를 더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선 하나금융연구원은 시장 기대치와 적자 국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국채를 15조 원어치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국채가 시중에 풀리기 전 매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풀리고 나서 매입한다는 거죠. 발행시장에서 사들일 경우 중앙은행 돈으로 정부 부채를 갚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합리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정부 재정 신뢰도 추락과 정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모든 정책 수단을 레벨에 올려놓고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국가 부도 이게 지금 보면은 국가 부도 위기란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세계가 전부 다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체가 그저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아직 안 나고 있죠. 양적 완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내려도 대출 묶이고 실물 경기 위축, 집값 오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진단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서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가격 공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입지에 따라 양극화 심해질 것, 입지에 따라 모든 것은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 0.5% 낮췄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이미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어서다. 금리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거죠. 입지에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입지 아닙니까? 그죠? 평지 역세권에 상가, 그죠?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은 그게 최고라는 거죠. 경기 침체로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 힘들어. 부동산 시장에선 통상 금리 인하가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유동성 장세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게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그 장상. 예? 금리가 인하해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건 미래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실물자산 가격이 오르는 공식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항상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이 오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은 금리보다는 경기 여건, 소득 증가 여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상위 10%는 소득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탓에 이번 금리 인하가 깜짝 효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 저가주택으로 유동성이 흘러들더라도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금리 변화와 민감하게 연동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임대율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비해 높을수록 투자 유인 또한 커지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박은갑 위원은 임대료만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구분 상가보단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역세권, 업무지구, 꼬마 빌딩의 각광받을 것이라. 제가 말했다 아닙니까? 항상. 자, 저는 구분 상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항상 꼬마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걸 항상 제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그대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송윤호 부장은 입지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공실률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기조를 전환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너무 또 비싼 데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상가 가격이 비싼 데는. 하지만 입지가 좋고 그렇게 지금 상가 가격이 높지 않은 데는 그래도 계속 공실률이 적단 말입니다. 또한 그 사회 전반적인 언택트 비대면 분위기에서 배달 서비스가 확산하는 건 오프라인 상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죠. 그죠? 온라인 시장이 좀 증가하고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든다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상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의 경우 국가인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오피스텔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2018년 전국에 93,427실, 지난해 11만 7,859실 공급됐다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 증가로 역세권 일부 단지는 수요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하향 추세인 것도 부담이다. 오피스텔은 절대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익률이 지금 현재 높아도 새 오피스텔은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홍넣기 대림산업상무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공급량이 많아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 아는 집사람 친구가 어딥니까? 저쪽에 경기도에 오피스텔 투자했는데 지금 작년입니까? 작년인가 올 초인가 몰라도 샀다는 이야기를 통화를 하는 걸 듣고 내가 옆에서 오피스텔을 투자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좀 조언을 해주라고 제가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개는 빨리 팔았답니다. 다행히 한 개는. 그리고 한 개는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그래 7천만 원 1억 2천에 산 게 지금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새 아파트 새 오피스텔인데 함영진 직방 빅테이트 랩장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선전할 수 있겠지만 임대가 목적인 재고 오피스텔과 가격의 수익률은 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이 거의 상승 안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부동산 대책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과거에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시장 경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위험한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부산 부동산도 꼭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 꼭지점에.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자,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가 나빠져갖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내릴 가능성이 80%가 높다는 겁니다. 절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달 이후에 제가 자꾸 꼭지점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산 부동산 시장은 자꾸 개발이 잘 되니까 이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자꾸 해서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자꾸 되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나중에 돼보면 이게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만 있으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다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양시장을 지금 개발 회사들은 분양시장을 빨리 뚫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또 자꾸 신축 아파트는 자꾸 목매이고 있으니까 이게 갈수록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부산 시장이 지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분양받는 거는 좋지만은 분양받은 거를 피를 많이 주고 사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피가 뭐 엄청 높게 붙은 지역도 많이 있던데 절대 피를 많이 주고 사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거제 레미안, 동네 레미안을 내가 보러 갔을 때 그때 피를 1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데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뭐 2억, 3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절대 그 가격에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결국 제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